안녕하세요. 책 읽는 생각부자입니다. 오늘은 그랜트 카돈의 10배의 법칙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저자는 세계적인 세일즈 트레이닝 전문가이자 마케팅 인플루언서, 기업가, 부동산 투자자입니다. 국제적으로 명성 높은 리더십, 기업가 정신, 동기부여, 금융, 투자 전문 강연가이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현재 보유기업 7개, 운용자산 25억 달러, 순자산은 3억 달러를 웃도는 억만장자이며 포브스 세계 1위 세일즈 트레이너, 2017년 올해의 주목할 마케팅 인플루언서 25인 중 1위, 리치토피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CEO 500인 중 7위, 미국 상공회의소 비즈니스 분야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탑 5에 선정되었습니다. 저서로 1등이 아니면 꼴찌다. 백만장자 요람, 부를 일구는 부동산 투자법 등이 있습니다. 그랜트 카돈의 어법은 단호하고 명료합니다. 성공에 대해 과소평가하고 어쩌면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는 자신을 돌아보고 후회하게 만드는 책이었습니다. 성공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자 필수이며 책임이라는 그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10배의 법칙을 생각하고 실행하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조금 빡센 듯한 그의 성공의 법칙, 10배의 법칙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0배의 법칙의 보통 수준이란 없다. 대부분의 사람이 성공을 제대로 정의 내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다들 최소한 인생의 어느 한 영역에서든 뭔가를 더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를 더 갈망하는 사람들이 이 책의 독자일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어느 누가 더 나은 뭔가를 마다하겠습니까? 더 좋은 인간관계, 사랑하는 이와 보내는 더 많은 시간, 더 중요한 경험, 더 멋진 몸매와 더 건강한 신체, 더 넘치는 활력, 더 많은 영적 지식, 공공선에 이바지할 더 많은 능력, 이러한 것들이 우수한 사람이 성공이라고 판단하는 특성입니다. 그리고 이 모두에 내재된 공통점은 더 나아지고 싶다는 갈망입니다. 10배의 법칙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원하는 목표보다 10배 더 큰 목표를 설정하라. 그런 다음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행동보다 10배 더 많은 행동을 하라. 엄청난 생각을 한 다음에는 엄청난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10배의 법칙의 보통 수준이란 없습니다. 10배의 법칙은 말 그대로 10배의 법칙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10배 더 많은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10배의 법칙은 전적으로 지배정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기꺼이 해야 합니다. 심지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행동도 해야 합니다. 이 지배정신은 사람들을 통제하는 일과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보고 배우는 본이 됩니다. 당신의 마인드셋과 행동은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를 판단하는 척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10배 더 많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단지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생각으로 목표에 접근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모든 영역을 지배할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비합리적인 행동을 과감하게 합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잠재력으로 이룰 수 있는 성과를 제안하기 시작하면 목표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필요한 행동 역시 제한하게 됩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성공의 의미는 분명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각자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 있는지 또는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에 따라 성공의 정의는 달라질 것입니다. 성공은 경제, 영성, 신체, 정신, 배품, 공동체, 가정 등 수많은 영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을 어디서 발견하든 성공을 이루고 유지하기 위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공은 중요하다. 둘째, 성공은 당신의 의무다. 셋째, 성공은 한계가 없다.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성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이 없다면 기업이든 꿈이든 심지어 어떤 인종 전체든 하나의 독립된 실체로 더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확장이 계속되지 않을 때 재앙이 일어난다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역사의 사례는 많습니다. 바이킹, 고대 그리스와 로마,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이 그런 예입니다. 기업과 제품이 확장하지 못해 시장에서 잊히는 경우 역시 허다합니다. 사람, 장소, 사물을 불문하고 영속하려면 성공은 꼭 필요합니다. 마음속에서든 대화하면서든 절대로 성공을 중요하지 않다고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성공은 필수입니다. 자기 앞날의 성공을 중요시하지 않는 사람은 성공 가능성을 아예 포기한 셈입니다. 나는 어떻게 패배자의 늪에서 벗어났나? 성공을 더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의무이자 사명이며 책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나는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나는 성공을 말 그대로 윤리적 문제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은 이룰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회사, 미래를 위해 꼭 이루어야 하는 의무라고 여겼습니다.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기 위해 17년 동안 정규 교육을 받았지만 그중 성공을 가르쳐주는 과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공의 중요성을 말하는 사람도 없었고 성공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사람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교육을 받고 수많은 정보를 얻고 수백 권의 책을 보고 교실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내고 많은 돈을 들였는데도 여전히 나는 목적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히 나는 내 인생에 경종을 울리며 각성의 계기가 되어준 두 번의 놀라운 전환을 경험했습니다. 두 번 모두 내 존재와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던 시기에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25세 때 일어났습니다. 그 전까지 내 삶은 초라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아무런 진정한 목적이나 목표 없이 방향을 잃고 표류했습니다. 돈도 없고 방향도 없는 내게는 불확실성과 시간만 넘쳐났습니다. 그 시절에 나는 성공이 의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성공이 의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래서 삶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살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방향과 목적이 없던 나는 20대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직장을 구할 수 없었고 주변은 패배자로 가득했으며 결국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마약과 알코올에 빠져 살았습니다. 중대한 각성 없이 그런 식으로 계속 지냈다면 기껏해야 겨우겨우 살아가거나 아마 훨씬 끔찍한 상황을 맞았을 것입니다. 성공에 인생을 바치겠다고 결심하지 않았다면 내 목적이 무엇인지 몰랐을 것이고 평생을 그저 다른 사람의 목적을 충족하는 소모품으로 살다 갔을 것입니다. 솔직히 세상에는 단지 존재하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이 사실을 나는 알아야 했습니다. 당시 나는 세일즈를 했는데 그 일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나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세일즈에 몰두해 커리어를 쌓겠다고 이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성공을 내 의무로 삼겠다고 결심한 순간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 각성은 50세에 일어났습니다. 당시는 대공황 이후 최대 경기 침체기였습니다. 말 그대로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수십억 명의 개인, 회사, 산업, 경제 전체의 생존이 위태로웠습니다. 내 회사가 업계에서 탄탄한 기반이 아직 없고 미래도 위험하다는 사실이 거의 하룻밤 사이에 명확해졌습니다. 게다가 내 경제 상태 또한 몹시 심각해졌습니다. 남들이 엄청나다고 생각하던 내 자산과 부가 물거품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주택이 압류되고 은행이 파산하고 기업은 구제 금융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동안의 성공에 도취해 안주한 나머지
더는 성공을 의무이자 사명이며 책임으로 여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회사, 나 자신을 위태로운 상황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또다시 초점과 목적을 잃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인생의 전환점 덕분에 나는 온전한 삶을 살려면 성공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경험을 통해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이 필수며 성공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단연코 절대적 의무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한때는 나도 성공에 전념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그때 나와 같은 방식으로 성공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성공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깁니다. 성공이 선택사항이거나 다른 사람에게나 생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이루면 다 잘 될 거라고 믿으며 작은 성공으로 만족합니다. 성공을 선택으로 여기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성공을 이루지 못합니다. 바로 그런 생각 탓에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일에 근처도 가지 못합니다. 잠재력 발휘를 자신의 의무로 여기지 않는다면 당신은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공이 윤리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당신의 능력을 발휘할 의무감을 느끼지도 동기를 얻지도 못할 것입니다. 훌륭한 부모가 양육에 대한 의무감을 지니는 것과 같은 식으로 성공의 개념에 접근해야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은 부모에게 영예이자 의무이며 우선순위입니다. 훌륭한 부모라면 자녀를 돌보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기꺼이 할 것입니다. 훌륭한 부모라면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습니다. 성공을 바라보는 자세가 바로 이래야 합니다. 성공은 한계가 없다. 성공을 바라보는 관점은 성공에 접근하는 방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제조되어 품목별로 정리되는 제품은 규격과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이루어낼 수 있는 성공의 크기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당신은 성공을 원하는 만큼 이룰 수 있습니다. 나 역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성공한다고 해서 나의 성공 가능성이 사라지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성공은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성공이라는 게임에는 많은 승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공은 보유량이 한정된 제품이나 자원이 아닙니다. 성공은 아이디어, 창의력, 재주, 재능, 지력, 독창성, 끈기, 결단력 등에서 한계가 없는 사람들이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공은 절대로 희소하거나 부족한 법이 없습니다. 내가 성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라고 한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성공이 어떤 식으로든 제약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품고 있으면 성공을 이루어낼 능력을 스스로 해치게 됩니다. 한계를 정하려는 그릇된 믿음에서 벗어나려면 사고를 전환해 다른 사람의 성공이 사실상 나의 성공 기회를 창출해 준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누구의 성공이든 어떤 성공이든 당신에게 더 큰 성공 가능성을 가져다 준다고 사고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성공이 당신의 윤리적 의무라는 생각에 다시 집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동기가 부여되어 당신의 가장 창의적인 면이 발휘될 것이고 마침내 당신은 엄청난 수준으로 당신만의 특별한 성공을 이룰 해법과 전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경쟁은 존팽이나 하는 짓이다. 과거에는 경쟁은 건강한 것이다 라는 말이 맞았다면 지금은 경쟁이 건강한 것이라면 지배는 면역력 자체다 라는 말이 더 적절합니다. 내 관찰에 따르면 경쟁은 창의적인 사고력을 제한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끊임없이 쳐다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진보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모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경쟁하지 않고 창조합니다. 또한 남들이 뭘 하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남들이 당신 뒤를 쫓고 당신처럼 되려고 노력하게 해야 합니다.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지 궁금한가요? 우선 지배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런 다음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시장을 지배하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즉각 자신의 영역을 개척하고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누리게 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불공정한 우위를 누릴 수만 있다면 누리고 싶습니다. 나는 언제나 윤리적이지만 게임은 절대로 공정하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불공정한 우위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불공정한 우위를 누리는 확실한 방법 한 가지가 바로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영역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하겠다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어떤 영역에서 당신이 가장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영역에 들어갔다면 사람들이 그 영역 하면 당신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해야 합니다. 아무도 나를 따를 수 없다. 나는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경쟁하지 않는다. 내가 곧 이 영역이다. 당신은 당신 영역에서 일부 리더들보다 돈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리한 건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더 많은 광고비를 쓸 수 있을지는 몰라도 당신은 그들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고객 방문, 우편물, 이메일, 관계망 등 여러 수단을 활용해 그들이 하지 않는 일에 더 많은 노력을 쏟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하루 2번 게시물을 올리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엄청난 수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게시물 몇 개로 자기 제품을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터넷의 규모를 너무 얕잡아 보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자금 상황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무한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끈기 있게 꾸준히 활용하는 사람에게만 보상을 안겨줍니다. 당신의 가장 큰 문제는 이름 없음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모르고 당신에 대해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일단 시장에 진입했다면 시장의 저항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 2가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주목받기. 둘째, 저항 헤쳐나가기. 당신과 경쟁하는 사람들의 능력과 행동, 마인드셋을 알아내야 합니다. 그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고 그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10배의 법칙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남들이 잃은 모범 사례와 경쟁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지점까지 행동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오로지 당신과 당신 회사만이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유일무이한 실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누구도 하지 못하거나 따라하지 못할 수준으로 즉각적이고 일관되고 끈기 있게 행동해 자신의 영역을 지배하겠다는 목표, 이것이 중요합니다. 행동하십시오.